이번 보고서는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그 다음에 신한지주입니다.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하향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54,000원이고요. 먼저 목표가 좀 볼게요. 52,000원이고요. 여기 55,000원 하향된 보고서고요. 여기는 4만, 여기는 목표가가 안 나왔네요. 예, 여기 목표가가 안 나왔네요. 네, 그래서 보통 지금 5만원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좀 많이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 저 위에 단가가 훨씬 많으시죠. 6만원 위에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내용을 살펴보시면 순이익이 362억 원, 컨센서스 대비해서 200억 정도로 하회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대형 은행들과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고객 베이스가 필요한데 대출 증가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5.6%나 증가를 했습니다. 가계 부채 규제에도 기대치와 비슷하게 나왔고요. 자,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한 타 은행주들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이라는 이유 하나로 금리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장 초기에 수급 요인 때문에 형성되었던 버블이 해소됐다는 측면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은 거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플랫폼 계열로서 메리트가 있고요. 무점포 수익 모델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장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보고서를 보시면은 전월세 담보대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13.7%나 증가했고요. 주담대, 기업대출까지 확대하며 여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순이익은 하회를 했는데 판관비 증가가 문제라고 하고요. 순마진은 6bp, 예, 뭐 KB은행과 비슷하죠. 네, 1.98% 기록을 했고요. 금리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또 순이자 마진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여기 나오지만은 비이자 이익, 수수료 및 플랫폼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성과급이나 인건비가 523억 원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였고, 또 대손 비용은 중신용 대출 잔고가 2.46조 원까지 증가하면서 동반하여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CIR과 CCR 각각 50bp, 53.8%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CIR은 영업이익 경비율이라고 하고요. CCR은 품목, 분류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거는 올라가면 좋고 이거 좀 내려가면 좋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좀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HO 대출로 성장 기반 잡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호 대출이라고 아마 할 것 같긴 한데, 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본다고 한다면 실적치는 좀 부합하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1분기 중 비대면 주담보 대출을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고, 차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프로세스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의 주담대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대출 런칭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지난달 금융위 규제 완화로 비대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약간 업황 자체는 카카오뱅크가 좀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55,000원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지금 뭐 요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제 2월 저점 바닥 찍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이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뭐 금리 인상도 실제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사실 다른 주들을 매수를 못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금융주, 오를 대로 오른 금융주 보다는 손보사, 생명보험, 그 다음에 이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의리금융지주고요. 의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2.59조 원의 순이익,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98%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은행 실적 개선의 폭이 크고요. 캐피탈 및 저축은행 편입 효과가 합쳐진 결과고, 높은 이익 증가율은 충당금 비용이 감소한 기저마저도 핵심 이익 증가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은행이 74%, 은행이 카드가 67%, 캐피탈의 138%, 우리 종금이 27% 고른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고요. 대출 자산이 9.5조 원으로 YOY에 대해서 38% 증가를 했습니다. 기업 금융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순마진 이자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 비용률 같은 경우 0.17%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짜게 주고 있죠. 이분이 계속 짜게 주네요. 여기도 좀 짜게 주고 있고요. 네, 여기는 18,000원. 여기는 21,000원. 아이고. 네, 그럼 뭐 18,000원 정도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 퇴직금, 코로나 충당금, 그 다음에 배당은 750원 되었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있고요. 또 여기는 올해 모든 금융지주가 이자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비이자 이익의 증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그러니까 요걸 많이 갖고 있을수록 안 좋다 그랬거든요. 지금 애널리스트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생각한다면, 좀 반대로 생각한다면, 카카오뱅크가 비이자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증가 여부가 생긴다면, 많이 증가가 된다면, 오히려 카카오뱅크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다시 대장주를 뺏어오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가 적어도 65,000원에서 7만원 정도는 호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목표 주가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주 마지막은 K뱅크에 대한 IPO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금융지주는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과연 이 모멘텀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을 12.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KT가 좀 갖고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금융주는 신한지주. 요거 저 거래에도 이제 신한 이제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4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영업액 손실이 있고요. 코로나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비용 인식 영향이 있었고요. 배당은 1,400원. 그 다음에 큰 폭의 순마진 상승. 이거는 이제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그랬고, 여기는 BP가 5BP밖에 상승하지 1BP가 좀 모자릅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비은행 자회사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실적을 올리면 다른 은행주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떨어지거나 그런다면 좀 많이 좀 수익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예 없는 은행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혹은 상대적으로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6,000원이 목표 주가고요. 여기는 5만원, 여기는 54,000원, 여기는 53,000원. 그러면 약간 보수적으로 5만원 정도를 잡는 게 낫겠죠. 비이자 이익에 해당하는 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비이자이익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도 있고요. 근데 계절성에 불구하고도 은행의 신탁 및 상품 판매 수수료가 증가하는 데 기인을 하고 있고, 금리 변동 확대에 따라 트레이딩 및 유가 증권의 평가 손실에 따라서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또 비은행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유동성 축소,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 그 다음에 뭐 우려가 좀 높고, 또 수수료 인하, 그다음에 DSR 규제 강화 영향, 그 다음에 증시 침체, IB 부분 실적 약화,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좀 이유들만 좀 설명하는 것 같고, 주가에 이게 온전히 다 반영이 될지, 혹은 우려대로 정말로 안 나올지는 나중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지 알겠죠. 자, 첫 번째 카카오뱅크고요. 오늘 3% 떨어졌습니다. 오늘 약간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 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좀 지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목표가가. 네, 그래서 여기 나쁘지 않은데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은행주니까 은행주는 하나 갖고 있는 건 나쁘진 않죠. 네, 그래도 이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사실 여기는 외국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예요. 좀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리송하죠. 최근에 많이 팔았죠. 여기서 많이 팔았죠. 보호예수 해제되면서. 그래서 보호예수
수가 해제되면서 외국인이 자금을 빨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 기업을 끌고 갈 의지가 있다라는 걸로 살짝 저는 보이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부터 보시면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상승 곡선이 아직 꺾이지는 않은 걸로 보여요. 예, 꺾이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 상장 이후 거의 신고가를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거의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좀 괜찮은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 역시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 엄청 많이 샀죠, 지금? 네. 거의 연말부터 시작해서요, 12월? 여기는 뭐, 거의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쵸? 매도가, 줄기차게 매도가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8월달? 네, 8월달 저점 찍고 올라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8월달쯤에. 8월. 예, 그쵸. 요때쯤이죠, 8월. 요때 저점 찍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이 끌어올리면서. 그래서 의료금융지주는 다른 거 볼 필요는 없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가 있는 거죠? 네, 우리금융지주를 블록딜로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만 안 써 있는데, 이거는 좀 허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좀 주가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신한지주를 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신한지주 오늘 뭐 떨어진 건 없고, 약보합 정도고, 여기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점을 깨면, 예, 더 날아가긴 하겠죠. 신한지주는 사실 다른 은행주들과 별개로,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카카오뱅크를 사면서 좀 그 금액을 쓰진 못했고,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계속 외국인이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보면 좀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11월쯤이 아마 저점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월쯤이 아무래도 저점이었겠죠. 예, 그쵸? 11월 저점 이후로 외국인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이 오늘 계속 샀기 때문에 또 내일도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상승폭이 좀 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